예, 안녕하세요. 저는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배경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뭘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4컷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혹시 이 그림을 하나라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인물 중에 있으세요? 역시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과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풍속화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저기 나와 있는 특히 이제 왼쪽에 2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은 얼굴을 점으로 그냥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옷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색을 넣는다든가 저렇게 정교한 표현을 하지 않죠. 왕이나 제상들의 그림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는데 저런 일반인들의 그림은 저렇게 정교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 다섯 명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국보 135호 회원 전신첩에 출연하는 등장인물 중에 5명을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 전신첩을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이 그림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단어풍정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자승의 얼굴이 굉장히 익살맞게 돼 있고 굉장히 유명하고 이 안에 스토리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30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림의 크기는 오늘 제가 가져온 게 이게 0인분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쭉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0인분 중에 가장 실물과 가까운 색깔과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 0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의 크기는 똑같고 가로 35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한 27cm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회원 전신첩을 가지고 작업을 한 지가 벌써 한 4개월이 넘었는데요. 이 회원 전신첩을 보면서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보입니다. 국보인데 아무 때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국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남대문은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국보 1호 남대문은 대부분 보셨을 텐데 이 동양화라는 게 계속 상설 전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상설 전시를 하면 점점 색이 없어진다 그러죠. 열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끔 한 4년 전에 한번 전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원 전시첩을 실물을 직접 보신 분은 아마 이 중에 아마 10분 정도 되실까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그림, 이 회원 전신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62명이 출연하고요. 30편이 다 단막극 형식으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그 당시, 저게 이제 그림이 한 250년 전에 그려졌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 당시에 저 그림을 그렸다는 것만으로도 관직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알려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회원 신윤복 그러면 보통 미인도 아시죠? 그래서 보통 여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여인들을 쫓아다니는 약간은 찌질한 그런 양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90명, 여성이 72명이 나옵니다. 각 편을 들여다보면 저들이 또 나름 굉장히 유니크한 스토리를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 돋보기로 실물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이부탐춘이라는 그림인데 젊은 미망인과 여종이 동물들이 교미하는 그림,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대강 무슨 생각을 할지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면 그림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위에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고화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 미망인의 얼굴을 확대한 그림과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고화질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 여인을 고화질로 보면요, 이 눈 밑이 약간 불그스레하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혜원 신윤복께서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리셨는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월야 미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남녀가 애정 행각을 펼치고 있는데 담장 이쪽에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상은 되죠. 근데 그림에 그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인터넷 버전, 밑에 거는 저희 프로젝트 버전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얼굴이 빨갛게 홍조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시선, 우리가 보통 혜원신윤복을 시선의 마법사라고 하는데 저 시선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디를 보고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간성 메타버스 뮤지엄 프로젝트를 지금 네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간성 미술관이 당연히 핵심 멤버고 제가 소속돼 있는 아톰닉스 랩이 이 프로젝트의 PM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빔메스크라는 드라마 기획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라는 게 아직 법적으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법적인 문제로 자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무법인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혜원 전신첩을 하고 있고, 페이즈 1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혜원 신윤복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NFT화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페이즈 2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그림으로부터 작가들이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은 작품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페이즈 3, 4에서는 저희가 드라마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왜 했는가? 다들 아시겠지만 간송미술관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호를 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분이 조선에서 제일 부자셨답니다. 근데 전 재산을 바쳐서 일본으로 이렇게 나갔거나 나가기 직전에 문화재를 다 이렇게 그 돈을 써서 다시 모으신 거죠. 저분은 조선 최고의 부자가 전 재산을 써서 저걸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저희가 국보다오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보가 잠시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알고 국보가 경매에 나올 수 있는 건가? 이거 불법 아닌가? 알아보니까 경매에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의 힘을 믿자. 그래서 3일 동안 저 NFT 컨트랙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 민팅 사이트를 대비라고 하죠. 그걸 개발하고 해서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걸 왜 했을까? 그냥 잠시 불끈해서 한 걸까? 라는 여러 가지 회한이 남았는데 이제 간성미술관 관장님을 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해서 좀 데이터를 봤는데 2019년에 이게 무슨 설문조사냐면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영화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를 세대별로 물어봤어요. 당연히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은 떨어졌겠죠.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기가 힘들었겠죠. 영화관을 보면 특히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10대, 20대를 보면 22%, 19% 정도 왼쪽 그림을 보시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박물관을 보시면요. 10대는 74% 정도 감소했습니다. 20대는 41%. 이게 30, 40 세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선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격차는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상당히 우리 세대 이후에 우리도 이제 가고 나면 누군가 또 우리 유산을 지키고 하는 걸 해야 될 텐데 위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즈 1 NFT를 제작을 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국보인데 누구나 실사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자. 두 번째는 출연진이 162명인데 다 우수한 그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많은 베리에이션을 줘서 많은 보유자, 최대한 많은 소위 얘기하면은 회원의 팬클럽을 만들자.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섬세합니다. 이미지들이. 그래서 이 섬세한 이미지를 NFT화하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갤러리 사이트를 만들고 이거를 확대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제작 방향을 잡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제작 과정을 한 1분 30초 정도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화소로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잠깐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쌍검대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기서 춤추는 여인의 2cm, 1.5cm 실제로 저걸 확대한 거를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버전과 이번에 스캔한 버전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시선과 얼굴과 이 입꼬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부탐춘에 저 참새가 교미하는 사진입니다. 2cm, 0.8cm입니다. 위에 있는 게 인터넷 이미지고 밑에 있는 게 실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0.8cm의 저 그림을 그렸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대만의 고궁박물관 가면은 굉장히 그 정교한 것들 있잖아요. 절대 뒤지지 않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품을 스캔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영인본은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얘를 가지고 스캔을 하면 저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품을 가지고 스캔을 하는 게 한 이미지 자체가 이제 이미지가 실물의 카피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치가 있는 단계로 간 거죠. 실제로 NFT를 저희가 제작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NFT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왼쪽에 디자이너와 오른쪽에 개발자가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디자이너가 이미지에 크롭을 딸 때 디자이너가 크롭을 따는 거하고 제가 크롭을 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크롭을 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디지털 크롭을 땁니다. 그리고 그 크롭을 딴 이미지를 가지고 또 디자이너가 템플릿을 만들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NFT를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요. 그 크롭단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NFT를 생성하는 거를 아주 8배속으로 빨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런 식으로 왼쪽은 우리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작동을 하면서 저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나온 베리에이션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크롭의 타입, 그 다음에 이미지의 프레임, 네모,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저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뽑는 게 아니고요. 저게 단호풍정에서 뽑은 건데 혜원 신윤복의 그림들을 보면 그 그림마다 그 컬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대표 컬러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폰트는 저희가 안그래픽스하고 작업을 해서 입힌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FT 안에 저 왼쪽이 이제 저희 NFT 실물인데요. 저기서 QR 코드를 들어가면은 저 각 30점 그림에 대한 우리 관장님이 직접 2분 정도의 스토리를 다 영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 QR 코드로 들어가면은 2분 정도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고 이때의 계절,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그런 설명들을 전부 하셨고 갤러리 사이트는 오픈이 돼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페이즈 2 확장은 오늘 샌드박스 얘기를 아침에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뭐 샌드박스 얘기는 드리지 않고 저희 기획은 뭐냐면은 간송미술관은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화각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각을 뮤지엄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있는 테마에 나오는 지형을 전부 샌드박스 위에 똑같이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캐릭터들을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어세타에서 저것들이 아바타 역할도 하고 저것들이 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저 왼쪽에 저희가 만든 저 중에 기방무사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기방무사라는 그림 안에 나오는 초가집을 가지고 게임하는 지금 간단한 저기 테스트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다니면서 이제 퀘스트를 깨는 거죠. 예, 페이즈 2 확장 중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는데 그런 꼭 글로벌 플랫폼만 새로운 어떤 메타버스적인 확장이 되고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마블에서 그 단오풍정 이 여인들의 얼굴에 그 스파이더맨 가면을 씌우고 이렇게 한 그림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현대 작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함에 따라서 이게 확장이 얼마든지 되겠구나. 그래서 아티스트들하고 저희가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지비지 작가는 왜 기생충에 보면 그 아이가 그린 그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비지 작가께서 맨 처음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양도현 작가님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그 혜원 신윤복이 그 시대에 굉장한 도전을 해서 예술가로서 자기가 꿈을 펼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2, 제3의 회원들이 나와서 훨씬 더 발칙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F가 될 수도 있고 로망스가 될 수도 있고 허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새로운 굉장히 힙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프리세일을 벌써 했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 4대 명절이 중에 하나가 단오죠. 저희 그 6월 3일이 단오였죠. 그래서 단오풍정에서 뽑을 수 있는 NFT 중에 저희가 한 355개 정도를 추려서 저희가 이제 아톰닉스랩이 민팅 사이트를 다 개발을 하고 그 플랫폼에서 세일즈를 했고 그 오픈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당 0.8이더를 했고요. 랜덤 초이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뽑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 4개 중에 왼쪽 밑에 있는 그 혜원 신윤복 그 단오풍정에 나오는 2명의 여주인공 중에 1명이죠. 저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 동자승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뽑기 방식이고 3.5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2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월렛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 자기 PC에 좀 이따가 뭐 잠깐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 월렛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 손 드는 분들 한 1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월렛이 없어요. 그럼 NFT를 내가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하는 툴이 없잖아요. 월렛이 없고. 2번째, 저희가 이더로 팔았는데 이더 가지신 분은 얼마나 되세요? 5%? 2%?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프로젝트 동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범국민적인 팬클럽을 만들고 싶은 건데 크립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 2%인데 뭐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말부터 이 회원뿐만이 아니고 이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한 다음 주쯤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론칭하는 프로젝트로 회원 전신첩의 컬렉션을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NFT 마켓플레이스 프로젝트를 저희가 아마 SK텔레콤하고 다음 주 중에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SK텔레콤의 입으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